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 AI 반도체 붐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를 숨은 강자, 바로 SFA 반도체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지금 왜 반도체 패키징이 이렇게 뜨거운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주인공 SF의 반도체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 또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 사업 구조를 샅샅이 뜯어볼 겁니다.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해보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세상의 룰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칩 안에 뭘 넣느냐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그걸 어떻게 싸느냐, 즉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졌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패키징이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예전에는 반도체 하면 무조건 더 작게, 더 미세하게 만드는 전공정 기술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술의 무게 중심이 완성된 칩을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후공정, 바로 이 패키징 쪽으로 확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첨단 패키징이라는 게 대체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진 고성능 부품들, 그러니까 칩들을 아주 정교하게 착착 붙여서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더 강력한 괴물칩으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AI 때문에 난리난 HBM 메모리 있죠? 그게 바로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면요. 숫자를 보세요. 2028년까지 무려 7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인공이죠. SFA 반도체는 과연 어떤 플레이어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SFA 반도체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하면 OSAT 기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웃소싱, 그러니까 외주를 받아서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설계하고 만든 동그란 웨이퍼를 그대로 넘겨받아서 이걸 자르고 포장하고 불량은 없는지 테스트해서 최종 완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의 마머리 투수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또 누구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모든 게 보입니다. 자, 매출 구성에 한번 보세요. 어디서 돈이 들어오나 딱 보이죠? 무려 70%가 어셈블리, 그러니까 조립 공정에서 나옵니다. 특히 서버에 들어가는 D램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게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메모리 패키징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사업 모델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자, 여기 웨이퍼 하고 던져주면 SFPA 반도체가 받아서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범핑까지 이 모든 후공정을 알아서 싹 다 처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제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시 납품하는 거죠. 이런 걸 턴키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여기가 SF의 반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 많게는 60%가 삼성전자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30, 40%는 SK하이닉스에서 나옵니다. 이걸 합치면요, 거의 80%에서 90%에 육박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SFA 반도체의 실적, 아니 회사의 운명 자체가 이 두 거대 고객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장에 SF의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만의 ASE나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버티고 있고요. 국내에도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죠. 아주 치열한 시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리를 통해서 이 회사의 미래를 한번 그려볼까요? 한편의 드라마 같은 V자 회복 스토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2023년에 반도체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3억 원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죠. 하지만 전망치를 보세요.
2026년부터는 다시 흑자로 확실하게 돌아서고 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훨씬 더 극적으로 보이죠. 바로 이 V자 곡선입니다. 2023년에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고 2027년에는 그 성장세가 더 뚜렷해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럼 이 극적인 반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할 것도 없죠. 바로 AI 붐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 스토리가 그냥 희망 회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탄탄한 재무 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질 걸로 보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불황이 와도 버틸 체력이 되고 또 앞으로 AI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실탄, 즉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SFA 반도체라는 기업의 기회와 리스크를 냉정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즉 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AI 덕분에 반도체 후공정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이 바닥을 찍고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기대감, 마지막으로 튼튼한 재무 구조, 이 세 가지가 핵심이겠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확 뜨고 안 좋으면 확 꺾이는 이런 경기 변동에 아주 민감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단 2개의 고객사에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약점입니다. 경쟁도 물론 치열하고요. 결국 SFA 반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보고서에 나온 이 표현이 딱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불황이라는 긴 터널의 끝에서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한 기업. 정말 멋진 표현이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SFA 반도체는 이 강력한 AI 엔진을 발판 삼아서 그동안의 가장 큰 숙제였던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극복하고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